네,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2주 만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낮과 밤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항상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항상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드립백 커피 관련된 얘기와 또 두 번째 주제는 또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혹시 뭐 평소에 이 주제 외에도 평소에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글 남겨 주시면 제가 그중에서 선별해서 중간중간 답변 드리거나 특강 마지막 부분에 한 10분 정도 남겨 놓고 그때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드립백 커피 안전성 논란입니다. 아마 이게 어느 기사로도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해외에서는 나름 뭐 이게 또 이슈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아예 이슈가 어떤 기사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들으시면 처음 들으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드립백 커피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죠. 예. 이런 거 아마 한 번쯤 다 써 보셨거나 뭐 어디 무슨 매장 같은 데 가서도 아마 이거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이 드립백 커피를 사람들이 요새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일단 편하죠. 일단 뭐 그냥 휴대하기도 편하고 어디 놀러 가서도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 커피 이런 데 가면 전문 이제 바리스타가 막 제대로 커피를 우려 주시잖아요. 그죠? 우려 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뭐 특정 온도 막 이렇게 특정 어디서 이렇게 막 특정 공법을 추출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스스로가 스스로 바리스타가 되는 거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도 이렇게 뭔가 완전 뭐 똑같진 않더라도 꽤 비슷한 수준의 고급 커피를 또 내려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실제 직접 우리다 보니까 또 그 자체도 재미도 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새 굉장히 많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형태가 바로 드립백 커피라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요즘 명품 커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커피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굉장히 요즘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고급 커피인데 거기서 혹시 그 구매해 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서도 이런 드립백 커피 형태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점점 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드립백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혹시 뭔가 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건 아닌지 많은 우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논문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연구가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7 월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2년 전쯤에 연구가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사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예 대놓고 나오죠. 뭐 이게 보면 드립백이라고 아예 논문 제목명에 드립백이 나올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잘 됐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 봤는데 연구 배경이 뭐냐면 이 연구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드립백 커피라는 게 사실 최근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나름 역사가 있어요. 근데 드립백 커피를 역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진 않을까?' 왜냐면 고온 추출을 하잖아요. 당연히 찬물을 이렇게 우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뜨거운 팔팔 끓는 물을 이제 들이붓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온 추출 약 이제 95 도에서 처음 시작된단 말이에요, 온도가. 그럼 그때 이제 용출할 때 혹시라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이 연구진은 프로젝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요. 여기서 실험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연구진은 딱 시중에서 그냥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드립백 커피를 여러 브랜드를 이제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실험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실험 안 했어요. 그냥 드립백 커피 있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나온 거를 그걸 분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일단 커피를 제거를 해요. 커피 가루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순수한 빈 드립백, 빈 드립백만 놓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부으면 이제 뭐가 쏟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면 그 나온 거를 분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이 논문을 많이 봤을 때 만약에 커피가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면 그 나온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만 해도 왜 의심스럽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자체도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은 뭐 잔류할 수 있거든요. 예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서 좀씩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는 건 확인되는 건 이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뭐 정부 실험 결과에서 다 증명이 됐고요. 아무튼 지금은 드립백이 더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근데 커피 자체에서 정말 미량 잔존하는 미세 플라스틱 그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드립백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커피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연구진이 그렇게 합니다. 커피 가루를 제거하고 빈 드립백으로만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8개 브랜드를 모읍니다. 직접 구매한 거죠. 8개 브랜드 구매한 다음에 이 연구진은 딱 1분 동안 우리고 어떤 실험은 3분 동안 우리고 어떤 5분 동안 우리고 한마디로 어떤 시간에 따른 효과까지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이게 우리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별로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선 최초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은 나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은 나왔고요. 나왔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1 분 뭐 3 분, 5 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용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나오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린 시간이 많아질수록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소량이거나 뭐 사이즈가 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세계 그 보건기구에서 말을 했어요. 실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의 큰 미세 플라스틱은 먹어도 우리 몸속에 체내에 흡수가 안 된다. 그냥 시간 지나면 변으로 배출된다라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결과 보시면 충격적이죠. 8개 브랜드였는데 최대 약 12,800 개가 나오더라. 12,800 개입니다. 12,800 개. 특히 5분 추출했을 때 많이 추출했을 때 브랜드 B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진이 브랜드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브랜드 A, 브랜드 B, 브랜드 C 뭐 이런 식으로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명까지 아예 공개해서 이제 논문을 내 버리면 그 브랜드는 망하죠. 예. 브랜드는 아마 바로 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망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지 그냥 브랜드 A, B, C라고만 합니다. 아무튼 브랜드 B에서 무려 12,800 개가 나왔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크기가 작은 거는 크기가 큰 거는 들어와도 흡수가 안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 실험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10 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더라. 10 에서 500 마이크로 사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수많은 게 12,800 개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무려 절반 이상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더라. 20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게 무슨 의미죠? 제가 아까 그랬죠. 기준이 150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 마이크로 이하짜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흡수가 되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체내 혈액으로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 12,800 개였다면 그중에 절반 6,000개 이상은 우리 몸에 아예 흡수가 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연구 결과란 뜻이에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연구진이 뭐까지 분석하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이제 종류까지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약간 생소한 단어가 좀 나와요. 레이온이라고 이게 뭐 제가 적어 놨는데요. 레이온이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폴리에틸렌이 많이 나왔고 PET가 세 번째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PP라는 게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PPT, PP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뭐 PP는 여러분들이 아무 플라스틱이나 보셔도 이 플라스틱 적어 놓잖아요, 먼지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PP라는 말을 여러분 아주 흔하게 보실 겁니다, PP는. 특히 PP는 뭐 여러분 도시락 용기로도 뭐 워낙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PET야 페트야 뭐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생수가 많이 담겨 있죠. 자 이 세 개는 익숙하실 텐데 이 레이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레이온에 대한 좀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자 아무튼 미세 플라스틱이 아무튼 우리가 많이 용출되는데 자 이 연구진이 뭐까지 제시하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만약에 3-4잔 커피를 드립백으로 마신다면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드립백으로 한 3-4잔 마셔 실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3-4잔 마시는 건 뭐 흔하게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실 거예요. 뭐 제 주변에도 많고. 예. 뭐 진짜 하루에 진짜 거의 10잔 가까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튼 근데 3-4잔 커피를 드립백을 마시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5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실제 이 연구진이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 년으로 따지면 무려 수백만 개, 수백만 개의 입자 미세 플라스틱을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밝히게 됩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였잖아요. 작은 거였잖아요. 실제 먹으면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니까 보시는 것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흡수되는 것만 수백만 개에 이른다. 엄청나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빠지느냐 아직 명확하게 연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빠지긴 하는데 그게 뭐 종류별로도 다르고 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지금 연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독성은요.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말씀드렸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암을 유발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당뇨병 환자한테 더 치명적이라든지 뭐 노화를 촉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화학 관련 종사자로서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예.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출될 가능성 최소화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죠. 레이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레이온. 이거는 아마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방출이 돼요. 쉽게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드립백 이 소재 있잖아요. 이 필터망. 이게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코팅을 합니다. 플라스틱 아니면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뜨거운 거라든지 이런 게 닿으면 좀 쉽게 떨어져 나와요. 쉽게 방출되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되게 주요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대책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온도 옛날에는 십몇 년 전만 해도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지금은 주요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원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이걸 좀 약간 이 분야에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되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레이온이라고 하는 게 천연 소재로 만드는 건데?' 라고 아마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천연 소재 예를 들어 셀룰로스로 만드는 건데 "아니 저게 무슨 미세 플라스틱이냐?"라고 아마 질문 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천연 소재가 맞습니다. 실제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이에요. 예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예 셀룰로스 자체는 먹어도 돼요. 예. 당연히 뭐 여러분이 아는 섬유소예요, 섬유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일 먹으면서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셀룰로스로 만드는 걸 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가.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셀룰로스를 그냥 그 자체로 썼다라고 하면 아무도 걱정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아는 형태로 만들고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더 안정하게 만들어요. 안전이 아니라 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수 셀룰로스가 아니라 되게 안정한 형태로 바뀐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화학 처리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에 방출이 돼도 쉽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걸려요. 그럼 자 우리 몸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먹었어요. 자 먹었습니다. 들었을 때 그냥 일반 섬유소처럼 생각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예 시간 지나면 배출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안정하다는 겁니다. 안정한 입자 형태로 우리 혈액 내로 돌아다니면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이게 혈관을 막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 레이온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연구는 충분히 안 됐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일반 범용 미세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종류랑 거의 비슷한 취급을 이제는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소재로 출발했지만 지금 우리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주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 예상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예상 질문이라면 어 뭐 플라스틱 소재로 된 필터라면 당연히 뭐 그랬을 것 같다. 미세 플라스틱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질문 주실 것도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순수한
천연 종이, 천연 종이로만 된 드립백 커피를 사서 먹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것 같고요. 심지어 드립백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에서조차도 "아 이건 순수 펄프예요. 천연 펄프, 천연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아마 홍보하고 그런 판매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나무로 이제 펄프로부터 만드는 건데 순수하게 그걸 그대로 잘라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쓰는 종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천연 종이라고 '아 안심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혹시 회사에서 "이거 식품 등급 인증을 받은 종이다. 예. 식품 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건 비표백이다. 그리고 뭐 불소도 첨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히 광고를 안 하면 그 회사에 그냥 문의하시면 돼요.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이 그냥 어떤 종이냐. 종이 필터라고 하는데 어떤 종인지 실제 이런 거 뭐 인증까지 받은 건지 뭐 검사 아니면 인증 안 받았지만 뭐 자체 실험한 결과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있는지를 한번 문의하시면 돼요. 네. 아니면 또 이런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PFAS 프리 물론 이건 과부하무리한 뜻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TCF라고 해서 뭐 완전 무염소 표백. 표백할 때 뭐 염소를 안 쓰지 않는 뭐 그런 표백 과정들. 혹시 이런 것들인지도 따져 보면서 쓰시는 게 좋지 당연히 그냥 뭐 '종이로만 돼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예 '종이로만 돼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화학적 처리를 거치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결론입니다. 잠깐 중간 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립백 커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드립백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오늘 쓰는 제품에 한번 보세요. 여과망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소재가 뭔지 PET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뭐 PP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레이온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순수 뭐 펄프 이렇게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결론은 아무튼 이런 이소플라스틱 뭐 과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권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재활용도 안 돼요. 저런 그 필터망이랑 결국 다 태워야 되거든요. 환경 오염 측면에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좀 드립백 형태의 커피는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문제가 없는 종인지 따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드립백 이런 커피 만드는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식만 바뀌면 그런 커피 제조하는 업체들은 저런 드립백 형태를 안 만들고 일반 커피 형태로 그냥 가루 형태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제조 원가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질문 받고 그다음 2차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록 님께서 어떤 질문 주셨냐면요. "오래 우리면 더 나오는군요. 플라스틱이 녹아서 떨어져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종이를 기반으로 플라스틱을 코팅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플라스틱 자체로 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레이온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제가 플라스틱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쪼금 더 깊게 좀 말씀드리면 뭐 PET를 말씀드리면 PET 같은 것들은 그런 플라스틱이 처음부터 그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은 아닐 텐데 그런 PET 필터망은 그렇게 성형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고온 고압이 가해져요. 그러면 그 고온 고압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조직들이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아까 끊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티백 같은 거 있죠. 티백 같은 경우도 실험 결과 이미 다 있습니다. 뜨거운 물 부으면 막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PET는 뭐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EPP도 말 그대로 종이에 붙어 있던 것들이 뜨거운 물 부었을 때 정말 떨어져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이온은 애초에 뜨거운 물 부으면 이렇게 풀려져 나와요. 예. 원래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홍성 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 쌓이는 게 중금속에 쌓이는 것만큼 위험한가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똑같으려나요?" 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중금속 얘기부터 하면요.
중금속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인데요. 중금속이 왜 위험하냐면 들어와서 바로 빠지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계속 이게 쌓이거든요. 배출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쌓이면서 수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이나 수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젠 미세 플라스틱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실제 어느 기간 정도 머물다 빠지는지 아직은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런 연구도 되고는 있는데 아직 좀 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중금속 역사 워낙 길거든요. 연구된 역사 너무 길어서 연구 자료도 너무 많은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는 주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화에 빠지는지 등은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연구 결과가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혈액 돌아다니는 것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쌓였을 때 위험성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암이라든지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동국 님. 드립백 커피를 샀는데 드립백 봉투 윗부분에 드립백이 낑겨져 있었어요. 봉투 실링 부분에 접착제 같은 유해 물질이 있나요? 그냥 뜯어서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원두에 접착제가 묻었으려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 나름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립백 같은 형태 만들 때 과거에는 막 접착제도 많이 썼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저런 뭐 미세하게 이게 접착제 같은 거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냥 열 접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 접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뭐 어지간한 제품에 요즘 접착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무시하셔도 될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드립백이든 티백이든 이제 막 이거 그냥 차라리 찝찝하니까 그냥 뜯어서 드시겠다. 뜯어서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망 있죠? 스테인리스 망에다가 붓고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탁 부어서 이제 우리는 거죠. 그런 거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드립백이나 티백 같은 게 장기적으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사용이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조업자들도 그런 걸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스테인리스 이런 망 있죠? 우릴 수 있는 여과망을 같이 낑겨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애용할 거 아닙니까? 예. 훨씬 더 이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좀 사람들의 인식이 더 바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국 님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뜯어서 드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이왕 사 놓은 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뜯어서 드시고 스테인리스 망 같은 거 다이소 가면 싸게 팝니다. 그런 것들 좀 사용하시길 좀 권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다현 님께서 드립백 말고 믹스 커피를 마실 때도 커피 봉투로 저어 마시기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생기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어 아마 이거 사실 옛날부터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믹스 커피라고 해서 이제 딱 찌른 다음에 뜨거운 물 붓고 그다음에 뭔가 저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샤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관련해서 실험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 때문에 실험도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예. 저도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이게 뭐 옛날에 그 잘 찢어지라 그 부분이 좀 납성분이 좀 있긴 해요, 그쪽 부분이. 그래 가지고 그게 뭐 용출되네 마네 막 이런 이슈들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빠져나오기가 그 휘적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나오는 양을 제가 이것저것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런 쓰레기 차원에서 저렇게 하면 자꾸 쓰레기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쓰레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뭐 그냥 이게 그냥 가루 원두 자체를 팔잖아요, 갈아서. 그냥 그걸로 좀 우려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최근에 아마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최근 기사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연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람 이제 AI로 이제 만든 얼굴인데 어 이게 그동안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게 연구가 계속 활발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가 너무 활발하니까 그 연구 결과를 대입을 해서 AI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막 그 산화, 스트레스도 강화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AI 이용해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 꾸준히 노출시켰을 때 이 얼굴이 어떤 식으로 늙어가는지를 AI로 이제 추정하는 그런 예상하는 그런 연구를 해 봅니다. 해서 실제 이 얼굴이 변하거든요. 변하는데 제가 오늘은 그 사진을 좀 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글에 검색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 뭐 노화 촉진 뭐 해 가지고 AI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안 보여 드릴 거예요. 왜냐면 징그러워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징그러운 사진 괜히 보여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저도 보고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 찾아보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위해하다라는 거죠. 뭐 암이고 뭐고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얼굴을 빨리 늙게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최대한 노출이 안 돼야 된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건데 근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뭐 기사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주로 나오는 게 주로 PP, PE, PET 이 세 가지 얘기가 주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PMMA 플러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기사에서 저도 찾아봤는데 없었고요. 제가 못 찾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PMMA 플라스틱. 그럼 이걸 우리가 많이 먹을 가능성이 있는지, 먹게 된다면 어떤 경위로 먹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MMA라고 하는 건 화학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주로 어디 쓰이는 플라스틱이냐면요. 안경, 안경 알로 렌즈로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거 있죠. 어항이라든가 있죠. 수족관 이런 데 보면 보면 이게 투명하면서 딱딱한 이런 소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PM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것도 일반 유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유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유리 쓰면 위험해요. 예. 뭐 이런 어항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수족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마치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딱딱한 플라스틱을 쓰는데 그게 바로 PMMA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예. PMMA 플라스틱인데요. 그거 외에도 많이 써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소재고요. 뭐 아크릴 간판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돋보기로도 쓰고 차량 자동차 소재로도 씁니다. 차량 그 후미 등에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치과용 틀니 할 때도 쓰고 뭐 투명 의료기기 케이스 할 때도 쓰고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만큼 범용 플라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논문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 5 월입니다. 5 월에 나왔어요. 지금 5 월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5월 2 일이잖아요. 5월 된 지 2 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바로 정말 따끈따끈한 5 월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 결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왜 연구를 했냐면 이거를 PMMA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널리 쓰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당연히 노출은 되는데 만성 노출,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저도 늘 뭐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미세 플라스틱이든 중금속이든 뭐든 단기간 내에 좀 먹은 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정부도 그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됐을 때 누적됐을 때 문제되는 거 이것 때문에 관리하는 거지 단기간에 이런 뭐 소량 뭐 이런 거는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이 연구진은 이 PMMA가 만성, 장기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연구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연구했는데 특히 간에 초점을 둡니다. 간 지질 대세에 대한 영향은 아예 없더라. 연구가 뭐 일부 있지만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만성 PMMA 노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다양한 크기로 한번 실험을 해 봐요. 뭐 작은 거는 100 나노미터. 여러분 1 마이크로미터가 1000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저 100 나노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단위겠죠. 그래서 뭐 한 2 마이크로미터까지.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50 이하는 다 흡수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먹었을 때 흡수가 돼요. 혈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서 말한 100 나노, 2 마이크로미터는 실제로 우리 체내에 흡수되는 그런 크기들입니다. 자 그거에 이런 크기를 가진 이 PMMA 입자를 정말 동물 실험 가지고 해 봅니다. 계속 노출시켜 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 이제 동물 실험인데 암컷 마우스에 무려 8 주 동안 8주 동안 음용수 있죠. 음용수에다가 이제 먹입니다. PMMA 그 미세 플라스틱을 타요. 타 가지고 계속 먹입니다. 실제 우리가 저거 PMMA에 노출된다면
호흡기로 노출될 가능성은 사실 뭐 거의 별로 없고요. 주로 노출된다면 먹는 걸 통해서 주로 이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PMA 입자를 타 가지고 이제 생쥐한테 계속 먹입니다. 무려 8 주간 먹입니다. 그다음에 과연 이 동물에서 장 및 간 형태,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봅니다. 했더니 연구 결과입니다. 일단 반드시 먹였습니다. 먹였더니 이게 과연 어디로 갈까? 너무 궁금한 거 어디로 갈까? 진짜 뭐 변으로 배출되면 하나도 몸에 쌓이지 않았겠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간과 장에 축적이 되더라. 간과 장에 계속 쌓여 나가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미세플라스틱 괜찮다 하시는 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큰 거를 말하는 미세플라스틱 큰 거. 근데 이게 작은 것들이니까 어때요? 실제로 안 빠지고 간과 장에 축적이 되는 거를 실험적으로 명확히 밝혀냅니다. 그다음에 충격적인 거는 PMMA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확실히 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더라. 간 지질 대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까지도 명확히 실험적으로 밝혀냅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그 미생물들 있잖아요. 미생물 되게 중요한 걸 아시죠? 미생물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도 만들고 심지어 이게 여러분 그 면역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 다 들어보셨죠? 면역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면역 기능이 잘 활발해야 암세포도 잘 없어져요. 우리 몸속에 생기는 암세포들도. NK 세포가 활성화돼야 NK 세포가 암세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미생물 총 구성을 방해하더라라는 것까지도 이제 밝혀냅니다. 그다음에 또 뭘 밝혀내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더라. 산화 스트레스를 막 유발하다가 그러니까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또 각 기능의 노화를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 지질 대사를 방해하더라. 간에서 간 지질 대사를 계속 노출시켰더니 어떤 간의 지질 대사가 확실히 방해받는 거를 명확히 밝혀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확실히 PMMA 자 보세요. 이런 인제 메커니즘까지 명확히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PMMA 미세 플라스틱도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쉽게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럼 노출이 이제 안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독성 결과보다 오히려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살펴볼게요. 우리가 뭐 언제 노출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뭐 실내에 머물면서 우리가 사실 실외에서도 막 이동할 때 많이 이동하지만 머물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거주 공간은 주로 실내죠. 그죠? 실내죠. 잠도 일단 실내에서 자고 주로 일을 하더라도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혹시 실내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저런 PMMA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따져 봤을 때 결론은 없습니다. 예.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에 의해서 PMMA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평소 생활할 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뭐 쓰고 있던 안경이 뭐 미세하게 계속 분해가 돼서 그게 뭐 공기 중에 날아가서 또 혹시라도 내가 밥 먹을 때 그게 뭐 묻어 나와서 내가 먹게 된다든지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될까요? 또 이 연구진들은 왜 연구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도 없는데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했겠죠. 바로 우리가 많이 노출될 가능성은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수산물입니다. 예 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을 먹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먹게 되는데 그때 PMMA도 같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수산물 관련된 얘기를 막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중국성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과부라물 얘기할 때도 수산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십니다. 제가 수산물에 원한이 있는 사람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원한이 없습니다. 저는 수산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좋아하는 거와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좋아하지만 가끔 먹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래서 수산물을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정말 가끔 먹는 별미입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한 별미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절대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산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다. 수산물 종사자분들이 거기 이 수산물에다가 PMMA 미세 플라스틱 집어넣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업 종사자분들은 피해자예요. 왜냐? 바다가 오염돼 가는 게 어떻게 그분 잘못입니까? 바다를 오염시킨 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 우리가 다 같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냐? 여러분이 어떤 걸 소비하잖아요. 물건을 소비해서 구매했어요. 당연히 그걸 물건 만든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사용하면 언젠가 어떡하죠 여러분들? 버리시잖아요. 버리시죠. 재활용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재활용률이요 20% 대입니다. 물론 정부는 뭐 50% 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는 20% 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정부가 말하는 건 태우는 것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태워서 태우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을 다시 에너지로 활용했으니까 이건 재활용이다라고 판단해서 재활용률을 50% 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태우는 게 어떻게 그게 재활용됐다 말할 수는 없죠. 태우는 건 환경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재활용은 20% 대예요. 결국은 대부분 땅에 묻거나 태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에 묻을 때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묻을 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나름 세계 10 위의 경제 대국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나름 이렇게 관리도 하지만 그 외에 약간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든 약간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옆에 있으면 바다에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실제 그냥 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어느 흐름을 타고 모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섬이 만들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여기 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섬도 있어요.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그 플라스틱 섬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심지어 그런 게 개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섬 개수가 여기저기 모여 가지고 뭉쳐 생기고 있는 것들이. 실제 그 고래 배수 깠을 때 막 플라스틱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다 한번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태우든 뭐 땅에 묻든 뭐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연에 계속 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연에 배출되면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경로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결국 강과 바다를 거쳐서 결국 바다로 넘어가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가 보시는 건 중금속 양도 많아지고 있고 과불화물 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양도 점점 많아지는 거죠. 또 이게 PMA 자체가 또 버려졌을 때 바다로 그냥 버려졌을 때 바닷물 자체에서 서서히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미세 플라스틱 양이 많아지다 보면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 양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미세 플라스틱에 또 뭐가 문제냐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양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양이 계속 많아지면 이게 중금속 흡착도 좀 잘 돼요. 중금속 흡착이 되면서 안 그래도 중금속이 문제인데 그러면서 그것도 이런 수산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수산물 먹는 건 우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체내 이런 수산물 섭취를 통해서도 우린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PMMA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을 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노출될 리는 없지만 이렇게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은 PMMA 미세 플라스틱 그동안 항상 여러분들 PP, PET, PE, PS 폴리스타이렌 이제 커피 뚜껑에 많이 쓰이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 같은 건데요. 그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 연구 결과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최초로 PMMA 미세 플라스틱 2025년 5월호에 나온 기재된 가장 최신 논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다음에 공장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공장은 왜 생산합니까, 여러분들? 물건 생산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쓰기 때문이고요. 예. 소비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환경은 계속 오염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또 나름 우리가 경제 강국이잖아요. 경제 강국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수출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정말 발달했고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요즘 뭐 베트남도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의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물건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또 폐수 등을 통해서도 계속 바다가 오염돼 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지금 이 지휘 님께서 "동아시아산 수산물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실제 연구 결과 기반을 말씀드리면 정부 결과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나온 연구 결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딱 비교해 봤는데 과불화물도 되게 몸에 안 좋거든요. 과불화물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동아시아산 수산물이 훨씬 더 오염돼 있더라고요. 예 훨씬 더 오염돼 있습니다.
오염도도 높고요. 또 검출률, 검출률이 뭐 거의 90% 육박해요. 근데 저는 유럽에서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 유럽에서 뭐 한 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출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오염원이 가까이 있는 바다일수록 더 오염도가 높죠.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부터 흐르면 약간 희석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염원이 우리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잖아요, 다 주변이. 일본, 뭐 대만, 중국, 한국 다 베트남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한 근처에서 나온 바다 수산물이 아무래도 그 오염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강 내용 다 마쳤고요. 남은 10분 동안은 제가 소중한 의견 주신 것 중에서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종유 님께서 "핸드 드립 커피 필터 종이도 유해한 거죠?"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데 딱 그겁니다. 그냥 '종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아까 종이지만 순수하게 나무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같은 화학자들이 만든 화학 물질을 가지고 계속 좀 화학 처리를 통해서 나온 마지막 최종 생산물이 그런 우리가 아는 종이고 필터 종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제 영상 다시 보시면 확인해야 되셔야 될 게 있는데 정말 식품 등급으로 인정받은 그런 것인지 제조업체에도 한번 문의하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티 님께서 주신 드립커피 종이는 어떤가요? 이것도 방금 답변 드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서 전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곰 오캄 님께서 "교수님, 커피 드립백이 아닌 별도의 드리퍼에 쓰는 종이 필터는 안전할까요?" 이것도 아마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양한 명칭들로 쓰이고 있지만 결국에 기본으로 종이를 많이 쓴다고 이제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인제 종이란 말조차 안 쓰면 보통 플라스틱 필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이런 종이 필터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화학 물질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 등급으로 허용된 그런 종이 필터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키터 님께서 아까 "커피 오래 우릴수록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햇반이나 냉동식품 같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음식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나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또 햇반 같은 거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많이 쓰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햇반인데 이제 당연히 그냥 햇반 뜯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보통 안 그러시고 잠깐 덮여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열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또 살짝 이게 생길 수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거기 밥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벽면까지만 긁지 않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떨어져 나올 만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PP거든요. 폴리프로필렌 미세 플라스틱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대신 벽면을 긁거나 이런 행위들은 좀 지양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지홍 님께서 "교수님, 저는 배달 음식 먹을 때 같이 오는 위생 장갑을 많이 쓰는데요. 이걸로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면 이 장갑에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 있나요?" 궁금해서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배달 음식이 딱 오잖아요. 왔을 때 아마 치킨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치킨이나 뭐 족발이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아무튼 이게 막 뜯어 먹기 좋은데 이제 손에 하면 손이 너무 비누칠도 냄새가 잘 안 사라지니까 보통 위생 장갑 끼고 이제 뜯어 먹으면 아무래도 손에도 안 묻고 나중에 우리가 손만 닦아도 냄새가 다 사라지니까 많이 애용하시죠. 그 위생 장갑은 보통 다 PE입니다, PE. 폴리에틸렌 계열이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LDP, Low Density Polyethyllene이라고 해서 LDP 소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로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녹아 나올 수 있나요? 사실은 방금 이제 질문이 "녹아 나올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시는 그러니까 막 녹아서 플라스틱 국물이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이시라면 여러분이 음식이 이제 배달되고 왔을 때 그 정도 온도를 이 폴 LDP 자체로 다 했을 때 이거 자체로 막 줄줄 막 녹아 나오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녹아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줄줄 막 정말 액체처럼 유체처럼 막 녹아 나오는 그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냐?" 이런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이 달라져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뜨거운 상태에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발생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이제 사용 환경 뭐
치킨이 6 개 치킨을 딱 집어서 이렇게 먹고 막 이런 상태로 따져 봤을 때 그 정도 마찰 이런 것들을 따져 봤을 때 그 사이즈들이 또 그 음식의 온도도 고려해 보면 그 떨어져 나오는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뭐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저런 거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이 그걸 쓰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버리시잖아요 그냥. 사실 버리시고요. 나름 뭐 비닐만 모아서 뭐 분리수거할 때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생각보다 재활용 잘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비닐 많이 분리수거 하시지만 그거 재활용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완전 깨끗해야 돼요. 그렇게 이물질 묻어 있고 막 하면 이런 것들 생각만큼 그거 잘 생각만큼 잘 안 된다라는 거 꼭 재활용 잘 안 된다는 거 좀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시은 님께서 되게 좀 예민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민하면서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병에 담긴 물들은 안전한가요? 보면 매장 밖에 보관해서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물을 마셔도 안전할지. 사실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비욘디의 의학 채널 비욘디에서 다음에 또는 다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참고로 최근에 SBS 뉴스에서 얼마 안 됐습니다. 일 주일도 안 됐는데요. SBS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2022 년도에 감사원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우리 페트병 밖에다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밖에 놓고 막 보관하잖아요. 그럼 햇빛 계속 받으니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막 뜨거운 온도에 또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되는데 과연 그 물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알데히드류들이 나온 거예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다 발암물질입니다. 안 좋은 것들이. 그게 나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는 그런 걸 감사해서 결과 나왔으니까 해당 부서에 이제 지침을 내리죠.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에 지침을 내립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환경부가 그 지침에 따라서 드디어 환경부도 연구를 또 해요. 프로젝트를 막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최근에 최근이라는 게 제가 지난달이죠. 2025년 4 월에 이제 지침을 발표합니다. 지침이 뭐냐면 확실히 이런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시키니까 실제 알데히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보관할 때 냉암소, 냉암소, 최대한 저온에 그러니까 최대한 어두운 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다 최대한 보관해라. 유통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줬고요. 그다음에 "밖에다 보관하는 건 좋다. 괜찮다."라고 했고요. 다만 반드시 차광포 아시죠? 예. "차광포를 씌워서 보관해야 된다." 이거를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마 안 지키면 이제 과태료가 아마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바깥에 노출된 상태 직사광선에 계속 노출된 것들은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전에 제 특강들 이제 보면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리면 "페트병 자체에서 어떤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말고 미세 플라스틱은 당연히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 말고 그 외에 뭔가 뭐 "환경 오염은 나옵니까?" 하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는 걱정하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예 저도 뭐 실험도 해 봤고 심지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보관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관을 잘못한다는 게 뜨거운 햇빛에 뜨거운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왜 나오는지는 그건 제가 다음에 비욘디 나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사 찾아보시면 기사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사 그 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사실 인터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인터뷰까지는 못 했는데 그 기사에서 아무튼 그래서 그 원인은 안 나왔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뜨 이 보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노출해 놓고 파는 거는 혹시라도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라도 이제 섭취를 줄이시는 게 맞아요. 예 저도 뭐 먹긴 먹습니다.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물을 마셔야 할 때 마시지만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주 뒤에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오전 11 시에 다시 비욘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전 이른 시간 또 이게 또 약간
진검다리 휴일 같으냐. 또 오늘 휴가 내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접속해서 또 시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